안녕하세요, 솔림 농원입니다. 자, 지금 어제 제가 비닐하우스 짓기 1차 들어갑니다. 자, 근데 비닐하우스를 앉아보신 분들은요, 측면 높이를 얼마큼 해야 되는 거고, 또 가운데 그 높이를 얼마큼 해야 되는지, 또 여기 있잖아요. 저는 비닐하우스 파이프를 갖다가 저기 있는 비닐하우스, 자, 저쪽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갖다 다 뜯어가지고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갖다가 자르는데요, 요거를다가 밴딩기를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활대를 만들 겁니다. 자, 근데 몇 미터가 필요한지, 자, 등등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앉아봐, 자기야. 자, 저기 옆에 하우스 한번 잠깐 비춰줘봐. 자, 옆에 있는 하우스가 있습니다. 자, 거기는 측면이 되게 높아요. 아니, 낮아요. 근데 측면 높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자, 말씀드리면 측면 높이는요, 문 열리는 높이가 최소 한 2m 이상 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측면이 높은 것과 낮은 것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만약에 측면이 막 한 1m 밖에 안 되고 하우스가 이렇게 낮아요. 1m 밖에 안 되고 이렇게 낮으면은요, 일단 하우스가 되게 더워요. 천장이 낮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면은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고열 아닌데, 뜨거운 거 무슨 병이라고 그러지? 고산병? 아닌데, 고산병? 고산병? 그건 산병인가? 열사 아닌데. 몰라. 하필요, 저기 하우스가 낮으면은요, 되게 뜨거워갖고 병이 걸려. 뭐라고 그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조금 전에 생각했었는데. 자, 일단 가운데 고가 낮으면은요, 되게 뜨거워요. 그리고 하우스가 만약에 측면이 낮다, 그런 거는 저기 뭐라고 해야 돼? 어떤 작물이 많냐면은 참외, 아니면 뭐 마늘, 아니면은 알타리, 뭐 열무, 그런 것처럼요, 바닥에서 얼마 자라지 않는 작물이다 그러면 측면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를 심거나 고추를 심거나 뭐 참외 터널을 하거나 그러면요, 측면이 만약에 문 열리는 게 요만큼이에요. 문 열리는 게 요만큼인데 고추도 이만큼 자라고 참외도 터널집에서 위로 자라고 또 블루베리 나무도 위로 자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측면 개폐를 갖다가 이만큼 최대로 했는데 이만큼밖에 안 올라갔어요. 근데 위에 여기는 고추가 더 자라서 한 1m나 5cm가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도 측면 개폐보다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나무 같은 경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여기서 여기는 바람이 잘 통해요. 그래갖고 고추든 블루베리든 모든 농작물이 정상적으로 되는데요, 측면이 최대한 여기까지 열렸는데 여기까지 자랐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봄에 꽃이 피는 나무다 그러면은 여기가 뜨뜻해요. 여기가 측면이 열려서 바람이 제대로 통한다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문이 딱 여기까지 열렸는데 여기까지 자랐다 그러면은 바람이 옆으로는 통해도 여기 측면 개폐 한 거보다 위에 있는 거는요, 더 덥기 때문에 꽃도 빨리 펴요. 꽃도 빨리 폈다가 죽게 돼. 그러면은 냉해를 입어서 과일이 달려도 자라지 못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만약에 고추를 키워요, 그럼 측면 개폐 했는데 여기까지 쭉,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람이 잘 통하니까 여기까지는 제대로 달립니다. 달렸다가 블루베리도 그렇고 뭐 고추도 그렇고 모든 농작물이 측면 개폐보다 높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고온으로 인해서 꽃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무슨 과일도 그렇고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블루베리가 여기까지 자란다, 아니면 고추가 여기까지 자란다, 그러면 측면 개폐를 여기까지 하지 말고 측면 개폐가 내가 심는 농작물보다 위에 올라오게끔 해야 맞습니다. 자, 그거는요, 경험을 통해 가지고 측면 개폐가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껴 가지고, 측면 개폐가 저쪽에 블루베리가 요만큼 있었는데
여기에 위에서 이렇게 활대가 꼬부러지는 부분인데 여기까지 올려버린 적이 있습니다. 맞아 안 맞아? 응. 왜 대답을 안 해 이 아줌마? 했잖아. 응. 어느 지 혼자 대답은 맨날. 자, 그래서 측면 높이는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그리고 덜 뜨겁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꽃이며 참외 터널이며 뭐며 다 심을 겁니다. 그래서 210cm, 그러니까 2m 10을 갖다가 중방을 해가지고 50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위로다가 160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는 옆에서 하우스를 다 뜯어다가 여기다 다 늘어놨잖아요. 이거 못 빠지는 줄 알았어 진짜 자기야. 난 못 찍었어 이제. 그러면은 이 이거 활대를 날리는 갖다가 것도 힘들었어. 몇 메다를 잘라서 이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높이를 맞출 수 있고, 야 이거는 얼마큼 잘라야 되는지 저쪽으로 가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요 이제 활대를 몇 미터로 자를지 자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10분의 1 축척해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자, 하우스 폭이 6m 6m니까 10분의 1로 줄이면은 60cm입니다. 자, 그리고 매직 조각. 자, 그리고 측면 아까 210에서 파이프를 210m에서 아니 210cm에서 50cm를 때려 박았으니까는 160. 자, 160입니다. 그럼 16cm. 자, 16cm. 16cm고요. 여기가 16cm. 그리고 이제 측면 높이가 한 2m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2m 되는 부분이 여기. 자, 2m 되는 부분이 여기고 여기가 160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60cm로 벌려 놓았고요. 측면이 160. 여기가 2m. 자, 2m입니다. 2m. 이렇게. 자, 그러면 60cm, 160cm, 2m 이렇게 이제 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하우스 농자재 파는 데서 딱딱 어떻게 질 거고 높이를 어떻게 할 거고 딱 그러면요 거기서 다 알아서 해주는데요. 자, 그게 아니고 이제 내가 파이프를 사다가 또는 있는 파이프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자, 이렇게 10분의 1로 그림을 그려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시작되는 부분이 160입니다. 여기 160에다가 딱 맞춰놓고 여기가 2m 정도 되는 데인데,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여기가 센터입니다. 센터. 그러면 하우스 높이가 이 정도 했다가 만약에 한번 그려봅니다. 자, 2m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보면은요, 야 하우스 높이가 딱 보니까 그렇게 안 높은 것 같아. 그냥 조금만 더 높일까? 뭘 높아서 뭐 할 건데? 높으면은 이쁘지. 뭐가 윤도 이쁘긴 축축 잘 내려. 그럼 조금만 더 높일까봐. 그럼 한 요 정도 높여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가겠죠. 이렇게 딱 보면은, 야, 하우스 높이도 높고, 눈이 와도 안 무너질 것 같고, 야, 모습이 되게 이쁜 것 같아. 그러면은 이렇게 최대한 끈을 갖다가 이쁘게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러면은 어때? 딱 보기에는 하우스도 높이도 높아 보이고, 그지? 하우스 모양도 이뻐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여기를 일단 자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파이프 총 길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센터를 한번 재볼게요. 층 5m 정도, 비닐하우스 폭이 5m다 그러면요 370, 80이 높이가 딱 좋아요. 높고 370 정도. 자, 근데 옆으로다가 1m가 늘어나서 6m 하우스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조금 더 높여요. 그러면 여기가 가운데 고가 4m 한 70 정도가 됩니다. 야, 4m 70 정도면은요 되게 높고 딱 6m 하우스라도요 의리의리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운데 고가 4m 한 70 정도 되고 측고가 한 2m 이상 됩니다. 2m하고 여기까지 하면 2m 한 20, 30 되겠죠. 자, 그러면은 파이프가 160을 박아놨으니까 몇 m가 더 필요한지 얘를 한번 재보면 돼요. 얘를.
자, 그러면은 얘를 쟀을 때 9m 10 9m 10입니다. 그러면 9m로 해서 거의 상관이 없어요. 9m 정도. 자, 9m 정도고 9m 정도로 해고 더하기 160이면 얼마요, 여보? 어? 몰라. 9m 160cm 3m 20이네. 3.2. 그러면은 여기가 12.2고요. 자, 여기가 쇠 파이프로 한다. 그럼 안 끊어서 한다. 그러면요, 여기가 칩고가 저기 가운데 고가 4m 50 정도로 했을 때 12.2m죠. 12.2m에다가 50 그러면 13.2m 13.2m가 필요한데요. 아, 옛날에 비닐하우스 측면으로 칠 때 뭘로 졌냐면은 거의 11m짜리로 졌어요. 11m짜리로 해갖고 식구가 요만큼 밖에 안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로 됐어요. 그러면 너무 낮아요. 너무 낮고, 옛날에는 옛날 방식으로다가 무조건 이제 지면은 11m짜리로 줬는데 식구가 낮아지고 가운데 고도 낮아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고추나 블루베리 나무 같은 거 심기는요 아주 안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그랬죠. 여기가 160인데 옛날 하우스 같은 경우는 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치코가 치코가 요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서 한 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나무는 여기까지 하라는데 여기가 문이 여기까지 열리면은 여기서는 바람이 잘 통해 가지고 여기 있는 과일이나 뭐 농작물들은 잘 되는데 이만큼 위에까지 자랐어요. 나무가 이렇게. 그럼 여기는 바람이 측면이 열렸기 때문에 바람이 쫙 통해서 이렇게 환기가 될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에 봤었는데요. 블루베리 나무를 심었는데 치코가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갔어요. 옆에 문을 쫙 열었는데. 자, 근데 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쫙 있잖아요. 이만큼 측면 개폐한 걸 갖다 딱 기준을 했을 때 나무가 이렇게 자랐어요. 근데 여기 꽃이 빨리 폈어요. 꽃이 빨리 펴가지고 이제 수정이 돼가지고 과일이 이쁘게 달려야 되는데 꽃이 막 피는 도중에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졌습니다. 확 추워져 갖고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이거 밑으로다가는 이제 환기도 잘 되고 바람도 잘 통해,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서 꽃이 늦게 펴가지고 정상적으로 과일이 달렸는데 여기는 꽃이 일찍 펴가지고 냉을 먹습니다. 냉을. 근데 수정이 돼서 과일이 자라는데 얘네들은 정상적으로 자라고 얘네는 냉을 한번 먹였기 때문에 얘네가 이만큼 커졌을 때 얘네는 요만큼 반도 안 되게 자라가지고요. 나중에 과일 익어서 봤는데 거의 상품 가치가 없는 필요가 없는 과일이 됐어요. 그래서 측면 개폐 높이는 측면 높이는 최소한 2m가 이상 돼야 되고, 내가 어떤 작물을 심을지 심는 작물보다 개폐기가 높게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거니까 내가 어떤 작물을 심느냐에 따라서 측면 높이 또는 개폐기 높이를 정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까지 날 찍어줘 이제. 자, 내일까지 파이프 같은 거를 자재를 딱 해서 이제 모래 또 밴딩 들어가고 또 계속 하우스를 이어서 지을 겁니다. 자, 아까 자르는 거 어디 갔지 여보? 어디가 잘라놨어 내가? 바보? 자, 요거 파이프를 갖다가 요거대로 자르러 가면 돼. 910에서 9m에서 910. 자,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는 밴딩하는 방법. 자, 그거를 갖다가 또 스트레스 이어서. 받는 날. 뭐? 스트레스 받아 이제. 아, 진짜. 그게 아니고 그 밴딩 뭐 할 때 나한테 얼마나 뭘 할 거요. 못 한다고. 시끄럽고 이거나 자르자. 그래서 인사를 하겠다는 거요. 아우 졸려.